제곱, 9의 b제곱, 27 c제곱이니까 전부 다 이제 3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서 아래로 일정하게 떨어지는 양은 A, B, C인데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래의 양도 등비수열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등비수열만 좀 적용을 해서 모래의 양을 좀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3의 a제곱은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의 b제곱은 3의 2b제곱이라고 쓰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b는 어차피 a, b, c가 등비수열 이루니까 b 대신에 ar을 그냥 사용하죠. c 대신에 ar 제곱을 사용하고, 그러면 3의 2b니까 3의 2ar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런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c 대신에 ar 제곱 쓸 거니까 얘는 3의 3ar의 제곱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네. 그리고 저 지수는 등차수열이 되겠네요. 얘네가 등비수열이면 저 지수는 등차수열이겠죠? 물론 이제 뭐 제곱하고 곱해봐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등비수열에다 로그 씌우면 뭐라고 했어요? 등차수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3의 미투랑 로그 씌운다고 간주를 해보면 맞아요? 예, 지수들은 등차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4ar은 a 더하기 3ar 제곱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 a는 0은 아닐 거니까요. 3r 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1은 0에서 r은 1이거나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수열의 공비가 같다고 했잖아요. 공비가 같다는 말은 이제 얘의 공비를 얻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의 공비는 3의 a제곱분의 3의 2ar 제곱이니까 3의 2r-1 곱하기 a일 텐데 이게 r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사실 R이 딱히 1일 것 같은 느낌은 없잖아. R이 1일 것 같니? 자, R이 1이라면 A가 0이어야 되죠? 맞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모래시계가 아니고 쓰레기죠. 모래가 안 나오니까.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얘는 아니고 두 번째 R이 3분의 1이면 마이너스 3분의 1 A가 마이너스 1이다. A는 3이라고 볼 수 있나요? 괜찮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타당하다. 물어보는 게 모래시계로 잴 수 있는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모래의 양과 떨어진 양을 알면 되거든요. 모래의 양은 아까 위에 써놨지만 A를 대입해서 다시 써보면 3의 3제곱 그리고 3의 2제곱이죠. 3분의 1 그죠? 네. 그리고 3의 1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떨어지는 양 얘는 ABC니까 3하고 1하고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잴 수 있는 시각 TA라고 불러야겠죠. TA는 얼마예요? 시간 얼마야? 9 그죠? 네. TB도 뭐야 이거 다 9 아니냐? 다 9죠. 네. 그래서 27초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3차원 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세 실근을 적당히 나열하면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세 항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를 다루는 거잖아요. 물론 AR 제곱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이제 곱이 -8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AR 제곱이라고 쓰면 세 개를 곱하면 여전히 A와 R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중항을 A라고 쓰고 R분의 AR이라고 쓰면 세 개를 곱하면 A를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런 걸 다룰 때 대칭 구조를 형성하면 되게 좋다고 했어요. 식을 다루기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세 항을 R분의 A하고 AR이라고 하죠. 그러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어야 돼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죠. 그러면 R분의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R이다. 이제 이 세 근은 이렇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등차 수열이 이룬대요. 공비가 음수도 되겠네. 그냥 해보죠. 노가다를 안 띄워보고 싶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등차 수열도 이룬다고 했으니까 크기 순서로 나열하면 누가 등차 중앙이냐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예. 첫 번째 R분의 마이너스 2가 등차 중앙일 때 얘를 먼저 봐보죠. 예. 그러면 마이너스 R분의 4가 마이너스 2R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서 처리하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R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R은 마이너스 2나 1이 나오는데 2는 어차피 의미없습니다. 왜냐면 서로 다른 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R 마이너스 2예요. 네. 그러면 세 항은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4 이렇게 세 개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근데 이거만 알면 P랑 Q를 다 구할 수 있죠. 네. 근계수에서 P는 얼마예요? 마3이겠네요. Q는 얼마지? 마6인가? 같이 좀 합시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가 등차 중앙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R분의 1 더하기 R이죠. 이것도 플러스로 바꾸고 정리하면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이 0이니까 얘는 보면 안 되겠네요. 1밖에 안 나와요. 네. 세 번째 마이너스 2R이 등차 중앙이다. 그러면 보고 바꿔서 하죠. 그냥 4R은 2배 1 플러스 R분의 1 이에요. 얘는 2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1 나오거든요. 어차피 또 아니랬죠.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도 결론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 세 항은 첫 번째 거 4죠. 마이너스 2고 1이네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이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별거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해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정수예요. 인수분해 되냐 이게? 2 곱하기 2 n-1 제곱. 딱히 인수분해 되는 것 같지 않죠? 네, 그러네요.
어차피 정수의 개수만 알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구간의 길이 알면 될 것 같은데요? 돼요? 뭐가 뭘로? 이걸로? 되네. 이거 안 된댔어. 그러면 4고 1 나오니까 되네요. 네. 뭐 더 좋죠. 네.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정수의 개수를 셀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구간의 길이, 그 다음에 이 구간의 양 끝이 정수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간의 길이도 구해봐야 되고 어차피 근해 공식으로 구간의 값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인수분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x는 2의 n-1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2의 n 플러스 1제곱보다는 작다. 그러면 양 끝이 다 정수죠. 그럼 빼고 1 더하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의 n-1제곱 더하기 1인가요? 맞냐 친구들? 맞냐고? 아니 고민 끝에 답할 일이야? 아니죠? 맞죠? 예. 지금 한번 계산해보죠. 몇 개인지. 답 나오는지 보면 되죠. 첫 번째 거는 2의 7제곱 마이너스 1. 두 번째 건 7인가?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냐 건우야? 얼마야? 답이 안 맞는 느낌인데? 응? 그러게. 계산 388 나와요? 네, 계산 틀리나? 오늘 왜 안 맞지? 맞아? 아직 갔나봐. 맞다고? 이상한데? 아, 그렇네요. 네. 이를 안 배워 내가 계산하고 있었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2n 플러스 1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냥 이건 그냥 노가다 띄워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2n 플러스 1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사실 이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잖아. 이 이상의 자연수니까. 그러면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n이 짝수이면 2개, n이 홀수이면 1개입니다. 그러니까 2개, 1개, 2개, 1개, 2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을 거고, k가 2부터니까 2개, 1개, 2개, 1개. 그러니까 얘를 더해보면 실제로는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몇 개를 더해야 92개인가요? 라는 얘기인 거잖아. 합이 92인가요? 이런 얘기죠. 맞죠? 이게 이제 2개씩 묶으면 3픽 더하는 거니까 3씩 더해서 33이면, 그러니까 33개이면 이게 93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하나 빠졌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2 더하기 1 묶음이 30개인데 하나 빠졌으니까 29개죠. 맞나? 29개? 아니 그게 아니죠. 예. 2 더하기 1 묶음이 30개 60개죠. 예. 하나 빠졌으니까 59개죠. 하나 더 해야 된다고? 93이 아니 90이니까 하나 더 더하면 되죠. 예. 그럼 31개? 61개? 아이씨 맛이 자꾸 가. 61개? 근데 이제 2부터니까 62가 답이겠네요. 그죠? 근데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세는 거 우리가 지수부터 하던 거잖아요. 그죠? 예.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넘어가 되겠죠? 16번. 구분의 원 몇 항인가? 이렇게 군수열 좀 안 써놨으면 좋겠는데. 군수열이고 이러고 있으면.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거를 개개의 항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군수열을 시도를 해보는 거죠.
분수를 해석하는 기본은 일단 뭐냐면 유사한 항들끼리 묶어보는 건데 뭐가 유사한 항이냐라고 하면 분모와 분자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으면 되지 않을까? 3, 4, 1분의 1. 얘도 1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합이 2, 분모와 분자의 합이 3, 분모와 분자의 합이 4, 분모와 분자의 합이 5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 4군 4개 이런 식이다. 그리고 분모와 분자의 합은 n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몇 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3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분자의 숫자가 각 군 내에서의 항의 넘버예요. 그러면 제 13군에 제 5번째 항이죠. 그럼 11군이 1개, 2군이 2개 이런 식이니까 12군까지 총 몇 개예요? 1부터 12까지 합이죠. 얼마야? 78? 78 5도 하면 되겠죠? 그럼 83? 얘가 답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군수열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니까 해석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네. 자, 다음 23번 보죠. 뭐가 어려운 거야? A에는 sin-2죠. B에는 추측한 게 아니고 여기 합이 주어져 있잖아. 합이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뭘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합이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뭘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AN, BN을 구할 수 있는 거죠. 4N 세제곱에서 얘 빼고 3N 제곱에서 얘 빼고요. 얘 빼고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은 뭐 나오니? (12n) 제곱 맞냐? 앞에서부터 하자. 이거 먼저 하자고. 12n 제곱하고 얼마야 또? 대가리 졸라 안 들어가네 오늘. 마이너스 12n 플러스 4 3n 제곱 사라질 거고 플러스 6n 마 3 마이너스 1 이 정리하면 계산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계산을 자꾸 틀리고 있으니까 그냥 얘인 것 같은데? 아니 친구들 이제 n이 2부터 겠고요. 그죠? 근데 a는 이미 알잖아요. 그럼 b에는 4n-2분의 12n 제곱 마이너스 6 아니야? 6n? 약분 이런 거 뭐 그냥 신경 쓰지 마. b5만 구하면 되잖아. b5는 이거랑 상관도 없죠. 예. 그러면 18 9분의 얼마야? 약분의 할까? 숫자 커지니까 짜증나네. 25 6 얼마? 응? 3n이라고? 뭐가 3n이야? 에? B인이 3n이라고? 약분되냐? 다시 갔다니까 진짜. 3n이요? 예. 그럼 그냥 하면 되겠네. 15 그쵸? 예. 그래서 아니 이거를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심지어 n이 1일 때를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뭐 1일 때는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도 안 들어있는 문제라서 그냥 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합을 하면 반드시 뭘 할 수 있다? 일반항 할 수 있다. 합을 하면 반드시 뭘 할 수 있다고요? 일반항 할 수 있다. 이거만 알면 돼요. 25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 일반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규칙에 맞게 써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규칙이 뭔데요? 규칙이 뭐예요? 아니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냐고 물어보잖아 내가.
건우 뭐라고 읽어야 돼? 이전 항의 번호가 홀수이면 이전 항에다가 항의 번호를 빼주시고, 이전 항의 번호가 짝수이면 그 항에다가 이전 항의 번호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생각하세요 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AN을 써보면 이게 처음에 1이에요. 그러면 이전 항의 번호가 지금 홀수잖아요. 그럼 1을 빼야 돼요. 1에서 1 빼면 0이죠. 그죠? 이전 항의 번호가 짝수잖아요. 그러면 0에다 2를 더해야 돼요. 그럼 2죠. 이전 항의 번호가 홀수예요. 3이잖아. 그럼 3 빼야 돼. 마일이지. 이전 항의 번호가 짝수잖아요. 그럼 4 더해야 돼. 3이지. 이런 규칙인 것 같고, 그러면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의 규칙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얘는 그냥 자연수의 수열이에요. 홀수 번째 항은. 그죠? 예. 그러면 홀수 번째 항의 입장에서 21은 몇 번째 항이죠? 11번째 항인가? 그죠? 그럼 얘는 그냥 11일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의 입장에서 20번째 항은 10번째 항이죠? 10번째 항이면 이게 마구일 것 같은데요? 그럼 답은 2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점화식이지만 점화식을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읽어놓고 나서 수열을 발생시키면 자꾸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이미 규칙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복잡한 것들도 계속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수열 문제가 뭐 21, 22 나왔을 때, 뭐 15나 이런 데 나왔을 때 그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 노가다를 띄는 거 학생들이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화식을 그렇게 잘 못 읽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게 잘 읽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이렇게 훈련하셔가지고 복잡한 것까지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서 내가 한번 읽고 완벽한 규칙을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상태를 좀 만드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개 중에는 졸라 헷갈리는 애들이 있긴 해요. 얘는 좀 쉬운 편이고. 26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자가 좀 혼내야겠죠. 여기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냐고. 네? 등차 수열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감사합니다. 공차가 2A1이라고 써있네요. 그런 거 같죠? 그럼 A10은 2A1을 9번 더 할 거니까 18A1, 원래 있던 A1이니까 19A1 아니야? 이게 76? A1 숫자가 이상한 것 같은데? A1 얼마냐 그러면? 4예요? 어디가 이렇게 나빠요 제가. A5는 공차 4번 더 있죠? 그럼 8A1, 9A1이죠? 9, 4, 36. 무슨 말이야? 왜 D 안 써요 선생님? 뒤질래요? 아니 그래도 A1 쓰는 게 편하잖아. 이건 A1 쓰는 게 편하잖아. 그치?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8번 수열 AN을 첫째 항은 1. 이런 거부터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사실은. 누가 점화식 정의하는데 2부터 정의하냐. 이거의 원형은 이런 모양이었을 것 같네요. 물론 저 상태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다음 항을 얻어야 되니까. 이제 이러면 실제로 뭐라고 했어요? 수열은 함수하고 똑같은 거라서 제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었죠. 그러면 n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으로 한 거예요. 그럼 정의역은 2 이상의 자연수에서 그냥 자연수로 바뀝니다. 일단 수열은 내가 봤을 땐 정의역을 그냥 자연수, 점화식이든 일반항이든 되도록이면 그냥 자연수를 쓰는 게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요. 저희 개인의 취향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점화식은 무슨 점화식이죠? 다시 써줄까요? 이런 점화식은 무슨 점화식이죠? 인접한 두 항 사이에 B가 수열을 이룬다. 무슨 점화식이죠? 개빡치려고 하네. 이제 이거 이러면 그냥 그러니까 인접한 두 항 사이에 차가 수열을 이루면 뭐예요? 개차 수열이죠. 이건 인접한 두 항 사이에 B가 수열을 이루니까 뭐라 이름 부를까?
아,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말 없는데 그냥 씁시다. 개비수열. 알겠죠? 개비수열. 알겠죠? 그럼 개차수열과 개비수열 어떻게 해석하죠? 축차 대입으로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순차적으로 얘는 곱하면 되죠. 개차수열은 순차적으로 더하면 되고 개비수열은 순차적으로 곱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AK를 구하는 건데 AK만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제 너네한테 B가 수열이다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기 썩 편한 형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더 편하죠. 이 점화식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하다고. 그러면 AK를 얻어야 되니까 당신들 뭘 해야 돼요? 이 식에다가 1부터 K-1까지만 해석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A2는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 A1 A3는 3의 제곱분의 그죠? 2 곱하기 4 A2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A4는 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 A3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이제 2의 제곱이 다 사라지진 않거든? 그래 보이죠? 근데 3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게 되죠? 예. 요걸 알면 AK는 K의 제곱분의 K-1 K 플러스 1 AK-1일 거고 어차피 얘들은 이게 다 사라질 거니까 딱히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지워지고 뒤에 남는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AK는 A1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하시면 2K분의 얼마죠? K 더하기 1인가요? 이게 지금 36분의 19니까 K는 1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됐죠? 그래서 개차수열이든 개비수열이든 그냥 축차 대입하시면 되고 개차수열은 일반항 구하고 싶으면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변 더하면 되고 개비수열은 일반항 구하고 싶으면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변 곱하면 됩니다. 됐죠? 이제 B로 가자. 답의 꼬라지가 예쁜 모양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면합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시그마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변수가 두 개인 거죠.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n-1 제곱까지 그죠? 여기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1까지. 그러니까 평면합은 저는 이제 시그마를 안 쓰고 풀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해라. 왜냐면 실제로 그것이 가능했을 때 시험도 그게 가장 빠르니까. 예, 그런 건 좀 추천을 드리고 평면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냥 평면으로 나열을 시도해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거를 보면 2를 n-1개를 더한다는 얘기니까 2를 n-1개를 나열을 해요. 두 번째 걸 보면 2의 제곱을 한 개 덜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걸 보면 그러면 3의 제곱이겠죠. 3의 제곱을 또 한 개 덜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마지막에는 그냥 n-1의 제곱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점점점이야. 그래서 이제 얘는 이걸 이런 식으로 더하게 시켰던 거잖아. 그럼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더해볼까라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딱히 실익이 없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출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1의 제곱을 보면 그냥 제곱의 합이죠. 두 번째까지의 제곱의 합이고 세 번째까지 제곱의 합이니까 개수를 알고 있으면
뭐 6분의 그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공식을 쓰더라도 얘를 또 1부터 n-1까지 시그마를 돌려야 되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평면합을 하는 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답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올 거고, 그리고 이 평면합을 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걸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그마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의 해설이 무조건 시그마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풀이를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좀 문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방향으로 더 할 수 있겠죠? 더 할 수 있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이 상태의 시그마를 써보면 K는 1부터 n-1까지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좀 짜증나죠? 어차피 다 전개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평면으로 구조를 바꿨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시그마를 써보죠. 그냥 시그마를 쓴다고 하면 K는 1부터 n-1까지고 앞에 게 K제곱이고 여기는 n-K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걸 따로 계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K가는 시그마니까 첫 번째 거 전개하면 n 그냥 밖으로 빼면 되죠. 그럼 6분의 n-1 2n-1 될 거고, 그리고 k 세제곱이니까 2분의 n-1 이거의 제곱이 될 겁니다. 얘를 단순히 공통인수 묶고 정리하기만 하면 답 나오겠죠. 계산 제가 안 할게요. 오늘 상태 안 좋거든요. 네, 얘가 답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보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함수 fx는 x가 16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다. 근데 이거는 수열도 물론 상관이 있지만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함수의 최소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 고등수학 하에서 다 한 거지. 절대값을 더한 함수의 최소를 알려면 절대값의 개수가 짝수개인가 홀수개인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값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한 점의 수최소를 갖고 절대값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한 구간의 수최소를 갖습니다. 이거 다 알잖아. 알아 몰라? 다 알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다 알잖아. 절대값 개수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1부터 17까지 이거 홀수개죠. 그래서 얘 홀수개여서 한 점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근데 얘가 최소를 갖는 위치는 뭐냐면 이 절대값들을 그러니까 0이 되게 하는 변수 x의 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해 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네. 에서 최소예요. 그러니까 x가 16일 때 평균 아닙니다. 왜냐면 절대값 사이의 간격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문제를 낼 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주는 이유는 그냥 니네 쉬우라고 그림 예쁘라고 주는 거고, 실제로 그 간격이 항상 등간격이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언제 최소냐면 이 절대값을 0이 되는 값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건 뭐 중앙값이라고 봐야겠죠. 중3수학을 빌려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첫 번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 있다고 간주를 해보면 실제로 얘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9이다 라고 볼 수 있죠. A9의 최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A9은 R의 8제곱이죠. 이게 16이니까 R이 루트 2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 겁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최소값 M을 구해야 되는데 최소값 M은 얘가 지금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항이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그지 않니 친구들? 예,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루트이니까 항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A9보다 작았던 애들이니까 처음 시그마는 n이 1부터 8까지는 이렇게 더해야겠죠? 절대값 쓸 필요 없죠. 풀려고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음이 나온다고, 절대값이. 음이 나오고, 그리고 n이 10부터 17까지만 하면 돼요. 왜냐면 9일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0이거든. 더 하나 많아요. 예. 그러면 an-16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최소값을 얻겠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얘도 1부터 8까지 하고 10부터 17까지 어차피 8개라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얘는 n과 관계없이 16 일괄적으로 더하는 거잖아. 얘도 n과 관계없이 16 일괄적으로 빼는 거잖아. 근데 얘네 강의 계산도 똑같아. 그러니까 계산 하나만 얘들 사라질 거야. 얘들 사라질 거니까 실제로는 얘하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런 거 같죠? 예. 그런데 굳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잖아요. 굳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뒤쪽에 있는 첫째 항으로 그냥 묶어버려. 시그마를. 뒤쪽에 있는 첫째 항이 누구냐면 아래 9제곱이거든. 그럼 그거로 묶으면 이 시그마랑, 그러니까 묶고 남은 이 시그마랑 얘랑은 부호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R 제곱 이렇게 해서 8번째까지니까 마이너스 AR의 7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얘를 써보면 얘는 AR의 9제곱, AR의 10제곱 이렇게 해서 AR의 16제곱이잖아. 근데 내가 이걸 R의 9제곱 묶으면 얘가 A 더하기 AR 더하기 이렇게 해서 AR의 얼마? 7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랑은 부호 말고는 다른 게 없다고. 아니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물론 그냥 단순 노가다 해도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할 때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계속 똑같으니까 R의 9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n-1제곱 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16 루트 2 마이너스 1 하고 시그마는 얘만 돌리면 되죠.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에 8제곱 마이너스 1 되겠죠. 예. 얘 계산하시면 15 16 루트 2 마이너스 1 그리고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얘랑 얘 곱한 거 찾으면 되겠죠. 얘가 계산하시면 얘 나옵니다. 계산 제가 안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할 때 실질적으로 얘네가 공통실 거대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걸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용을 안 했다는 건 발견을 못 했다는 거니까. 발견을 했으면 아마 이용을 했을 거란 말이죠. 됐어요? 네. 정신이 왜 나가고 있지? 정신 좀 차려봐요.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의 곱을 FA라고 할 때 다음 시그마를 구하시오. 이게 실제로 2n차 방정식을 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x의 n제곱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서 2차 방정식을 해석하자는 거잖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뭐가 나와요? 뭔가 어떤 숫자 나오겠지. 합은 50이고 곱은 100인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나올 텐데 문제는 합이 50?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x의 n제곱의 합이 50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그러면 x의 n제곱은 그 숫자들이다 라고 해서 다시 거듭제곱근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근의 곱이니까 거듭제곱근 중 실근이냐 허근이냐는 저 n이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다이렉트 해석은 안 되고 n이 짝수냐 홀수냐 이걸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됐어요? 다시 얘기해보면 x의 n제곱이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잖아요. 그리고 판별식을 써봐도 실근이기 때문에 사실 허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상태니까 첫 번째 n이 홀수이면
x는 실근의 곱이 됐죠. 예. 알파의 n분의 1제곱과 베타의 n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곱은 알파 베타의 n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fn은 알파 베타가 100이죠. 그래서 100의 n분의 1제곱이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로그 fn은 n분의 2입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를 봅시다. 이러면 x가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n분의 1제곱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의 n분의 1제곱이 나오니까 곱은 알파 베타의 n분의 2제곱이에요. 그러니까 fn은 100의 n분의 2제곱이어서 로그 fn은 n분의 4가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제 이거 써볼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100까지 로그 fn분의 1은 실제로 n이 홀수 됐으니까 얘는 홀수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역수를 쓰니까 2분의 n이 될 텐데 n 대신에 이렇게 쓰면 좋겠죠? 시그마 n은 1부터 50까지 2분의 2n-1이다. 괜찮아요? 그죠? 예, 그리고 시그마 n은 1부터 50까지 저거는 4분의 2n이다. 그럼 뭐 2분의 n이다겠네. 예. 자, 한번 계산하시면 되죠. 첫 번째 거는 2분의 1 곱하기 50의 제곱입니다. 홀수의 합은 개수의 제곱이니까. 그죠? 예. 두 번째 거는 짝수의 합인데,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51인가요? 아니다. 자연수합이죠. 네, 4분의 1 곱하기 이렇게겠네요. 됐죠?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네. 어차피 이거 2분의 1 곱하기 50이 공통인수여서 실제로는 50 더하기 2분의 51만 계산하시면 되니까 25 곱하기 2분의 151 되겠네요. 이가 답이 되고요.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 좀 깨세요.